안녕하세요. 노벨프랩의 김상준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벨프랩의 백세웅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원장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좀 재밌는 그 주제를 좀 갖고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원장님이 수업을 하시는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맞아요. 무슨 수업을 하고 계시죠? 저는 케미스트리를 한 20년째 가르치고 있죠. 네, 지금 케미스트리 하고 있는데, 좀 그 케미스트리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원장님이 좀 추천해 주신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 어떠한 대회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대회들로 인해 가지고 대학교를 우리가 지원할 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그 케미스트리가 좀 애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과목인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 과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학생들마다 케미스트리를 이제 어려워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바이올로지가 가장 쉽고요. 외울 게 아무래도 바이올로지는 외울 게 좀 많은 부분이니까 계산이나 이해할 것보다는 외울 게 많은 부분이니까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좀 쉬워하는 케이스고, 피직스는 계산도 많고 개념도 좀 복잡하고 해서 피직스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케미스트리가 바이올라라고 피직스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고 어느 정도는 계산과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참여하기가 좀 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도 그렇고 이과 학생도 그렇고 선택하기가 쉬운 과목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사이언스 중에서 다시 말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얘기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뭐 이제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9학년 때 사이언스를 바이올로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10학년 올라가면 뭐 선택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9학년 때 바이올로지가 가장 많고 10학년 때 캠이 많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선택인 거죠. 이제 피직스를 할지, 바이오를 바이올로지를 할지, 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90이 제일 많이 하는 어떻게 과학 쪽에서 좀 이렇게 펀더멘트 좀 이렇게 완전 이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한국에서는 좀 많이 모를 거예요. 이런 이 대회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 자체 생각도 안 할 거고. 근데 이제 일단 원장님께서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케미스트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관련된 대회들이 되게 많을 건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학교 공부를 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대회에 뭐 입상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대회를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냥 올림피아드, US 케미컬 올림피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올림피아드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로 생각하시거든요. 한국 올림피아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대학교 한 2학년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국 US 케미컬 올림피아드는 그 한국 올림피아드만큼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거의 AP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AP보다 아주 약간 어렵다 정도? 그러니까 AP 컨셉에서 한 10%, 15% 정도만 더 배우면 그 US 케미컬 올림피아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AP를 하는 학생들은 AP 준비 겸 올림피아드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이제. 근데 이런 대회 같은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듣고 싶다고 해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하면은 무슨 조건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요. 일단 US 케미컬 올림피아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대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컬 대회라는 게 있고, 로컬 대회를 통과하면 내셔널 대회로 넘어가요. 근데 로컬 대회는 보통 한 주에 4명 정도씩 뽑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을, 주에 4명 정도 뽑히는 인원을 가지고 내셔널로 나가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컬까지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셔널은 왜 준비하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내셔널까지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로컬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로컬 정도만 통과를 해도 나중에 대학 원서 쓸 때 액티비티 칸에다가 어드에다 내가 하나 쓸 수 있어요. US 케미컬 올림피아드 로컬 테스트 통과를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AP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고, US 케미컬 올림피아드가 자격 조건이 뭐가 있냐면 미국 시민권자만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가능해요. 또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서는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정도 때부터 바뀌었어요. 시민권이 있는데 한국에 거주해도, 그러니까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시민권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AP 준비를 하면서 대회 준비를 좀 해보자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이걸 준비해본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미국 학생들만 듣는 이제 그런 대회는 아닌 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미국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야지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에 있는 뭐 인터내셔널 스쿨 다녀도 물론 시민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네. 미국의 학교 다니지 않아도 시민권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볼 수가 있고 생각보다 꽤 많이 봐요. 한국에서.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잠깐 조금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유학생인데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합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죠. 아.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학교 대표로 나가는 성격이 있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거든요. 내가 US 케미컬 올림피아드 로컬 테스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대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는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간다 그러면 뭐 그래 알았어 나가 뭐 그러고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뭐 좀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해라. 뭐 재밌는 케이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에 4명 정도 뽑힌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안 알려져 있냐면 그 주에 4명 정도도 시험을 안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가만 해도 그냥 시험을 올라가네. 어떻게 보든 그냥 로컬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내가 로컬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점수가 나와서, 물론 내가 실력이 되고 점수가 나와서 로컬 테스트 통과해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정말 운 좋게 내가 그 학교 다니는 주에 아이들이 아무도 시험을 안 봐.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안 돼. 그러면 시험 보고 점수에 상관없이 통과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을까요? 아, 얘가 어느 주에서 왔어. 근데 이 주에서 그 로컬 테스트 통과를 했어. 근데 이 정도의 정보는 대학교들도 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그렇게 세밀하게 몰라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로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그 US 케미컬 올림피아드잖아요. 올림피아드를 통과하지 않은데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이제. 통과하는데 어느 누구도 거짓말 쓰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실제로도 제가 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시를 위해서 조금 전략을 한 가지 좀 짜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올림피아드를 많이 안 하는 지역에서 시험을 봐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걸 일단 로컬 테스트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 그렇죠. 어느 주에서 뭐 그 학생, 시험 보는 학생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에게 그런 이제 행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항상 기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뭐 미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회가 좋았게. 생기면 너무 땡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대회를 지금 이거는 케미스트리 쪽에 있는 올림피아드잖아요. 근데 이런 대회를 이게 준비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케미스트리가 좋기도 할 건데 대학에다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시험을 봤다고 대학에 어필해서 나의 능력을 프로브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이만큼 능력 있는 학생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난이도 있는 어려운 시험들을 내가 통과를 했다는 거를 대학에다 어필하려는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우리 과학에서는 케미스트리,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피직스, 이 세 가지 제일 이제 대표적인 과학인데, 그렇죠. 예. 여기 이것마다 다 시합이 있잖아요. 근데 있죠. 예. 그 중에서 케미스트리를
그 중에서도 케미스트리를 제일 추천을 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좀 더 추천을 하시는 편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F는 MA라고 시험이 있어요. 올림피아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 같은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험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건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는 외롭게 맞아서 싫어하고. 근데 뭐 바이오가 정말 좋은 학생들은 US 바이올로지컬 올림피아드를 테스트 그 시험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언스 세 과목 중에서 캠을 수업 듣고 시험 보는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케미스트리 관련된 올림피아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접근도 쉽고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없어요. 아, 베스트죠. 예, 100% 객관식 문제. 너무 좋다. 예, 그리고 AP처럼 계산기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AP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AP랑 너무 흡사해요. 게다가 문제도 AP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 거죠. AP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참가한 학생들이 이제 준비를 만약에 AP 케미스트리를 벌써 다 준비를 해놨다. 한 5점 만들어 놓은 애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참가를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따로 더 준비를 하고 참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준비를 별도로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시험이 대부분 AP 시험 보기 전에 있어요. 지역마다 약간 시험 보는 시기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에 가서 궁금하다면 뭐 학원으로 노벨 프랩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는 시기가 틀리고 시험 접수를 보통 내년 봄 정도에 시험 볼 거라면 겨울 정도에는 시험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까지는 늦어도 겨울까지는 AP 케미스트리에 해당되는 컨셉적 개념은 다 끝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게닉 케미스트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말로 유기화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추가시키면은 그 시험 보는데 준비는 다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네. 문제풀이 좀 하고. 근데 문제도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온라인상에. 100%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예전 거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안 나와 있는데 요즘은 해설도 다 나와 있어요. 엄청 편안하네요. 편안하죠. 준비하기, 그러니까 제가 적극 권장해. 사이언스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고 싶은데 뭔가 좀 아카데믹한 액티비티를 하고 싶으면 US 케미컬 올림피아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꼭 그런 사이언스 쪽이 아니라 아예 그냥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싶은 애들, 이런 애들도 이런 걸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아주 많게. 일단은 도움 안 도움을 떠나서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뭐 사이언스 쪽으로 한정을 지은 것도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실은. 그쵸. 예. 근데 아이들이 안 하려, 학생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나 비즈니스 전공인데 내가 이걸 해서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학생도 봤어요. 미술 전공하는 학생인데 사이언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자기는 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로켓으로 통과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그 친구는? 좋은 대학 간데 오래돼서 기억은. 학교는 그냥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학교는 좋은 데 갔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마치 나는 이쪽 전공으로 갈 거니까 난 이 분야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지만 생각보다 학교에서 보는 것들은 그거보다 더 브라드한 내용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서 준비를 하면 되게 좋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뭐, 물론 보는 사람 관점이 다 틀리겠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이언스를 알고 있으면, 뭐, 엔지니어링 쪽을 알고 있으면, 결코 나쁠 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많이 알고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도전해보고 내가 이런 것도 했다. 나는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공부하고 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그 참가하는 학생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 일단 뭐 케미스트리 자체를 우리가 9, 10학년 때 다 어느 정도 떼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 12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뭐 바이오나 뭐 피직스 이런 둘 중에 하나로 갈 건데 그런 거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 대회는 연령대나 아니면 어떤 그레이드 몇 가지 참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참가하는 기준은 일단은 대학생이 시험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AP 케미스트리 범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9학년은 좀 어리고요, 준비하기가. 보통 10학년, 11학년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 볼 만하죠. 아. 예. 그럼 만약에 추천을 한다. 원장님이 한 이 정도 학년이면 너 지금 바로 시작해도 되겠다 하는 그 학년이라고 따지면 한 언제쯤일까요? 나는 11학년들은 적극 추천해요. 아, 내가 지금 11학년 이제 올라간다. 예, 올라간다. 라고 하면 지금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케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름에 내가 케미스트리 컨셉 관련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여름까지. 그 다음에 뭐 학교가 미국에 있다면 그 윈터 브레이크에 와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올게닉 케미스트리라고 유기화학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수업을 받는 거죠 이제. 그리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요 와서.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늦어도 뭐 한 3, 4월쯤은 시험 날짜가 잡힐 거예요 아마. 그쵸. 주마다 틀린데. 그때까지는 뭐 줌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것만 모아놨다가 뭐 별도로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하는 거는 AP 준비하는 거랑 많이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그냥 AP 준비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준비하면서 AP를 봐도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그렇죠. 연초니까 어차피 그렇죠. 봄이니까 네. 어차피 5월달에 AP니까 그걸 딱 준비하면서 AP 바로 봐버리면은 AP가 훨씬 더 쉽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한 학생들은 실은 AP 준비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친 학생 중에서 올림피아드 시험을 본 학생이 있는데 AP 준비하겠다고 왔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올림피아드를 봤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를 봤으니까 당연히 AP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내용을. 그냥 거의 그냥 눈 감고 그냥 가서 그냥 하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네. 특히 이제 AP 시험이 멀티플 초이스하고 FRQ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가 둘 다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뭐 풀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올림피아드 문제를 다 풀어봤기 때문에 이 게임 끝인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조금 팁이네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거저먹기 식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많이들 EC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EC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어차피 AP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케미스트리 AP를 준비하면서 그냥 올림피아드 준비를 같이 그러면은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포커스가 그거예요. AP 준비하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올림피아드까지 같이 가져가자. 그러면 AP 시험 점수하고 그 EC 관련된 그 어워드 같은 걸 하나 별도로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로컬 테스트까지는 추천을 하는데 내셔널까지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내셔널은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올게닉 케미스트리 부분인데 왜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화학 전공할 게 아니라면 화학 전공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내셔널까지는 좀 비추천이에요. 로컬까지만 해도 충분히 대학에다 어필할 수 있어요. 왜?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희소성이 있는 대회라는 거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이제 뭐 꼭 꼼꼼히 챙겨야 하는 뭐 주요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뭐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좀 사람들이 많이 뭐 미스하거나 잘 이걸 못 챙겨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있나요? 딱히? 그런 거는 뭐 그런 거 보면 어떤 거라고 보면 되냐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게 한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서 그 교수님한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그 교수님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그 교수님의 메일을 또 보내줄 거예요. 언제 시험이니까 시험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이걸 학생이 못 찾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근데 이게 교수님도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바뀌는 것 같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컨택하는 게 한국에서는 문제인 거고, 미국에서도 그 주의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코디네이터를 컨택을 하던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학교 선생님이 코디네이터를 컨택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방법 없죠. 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코디네이터로 연락을 하고 그 코디네이터한테 시험 날짜나 등록 방법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관건인 거죠. 제일 처음에 허들은. 맞죠. 왜냐면 이게 뭐 아무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니까 지금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들은. 네, 맞아요. 당연히 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신청도 해봤고 자주 봤으니까 이런 게 좀 다 아는 프로세스지만 그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만약에 지금 AP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요런 기회는 좀 한번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이 뭐 그 전공이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가 아닌데 케미스트리랑 AP 케미스트리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전공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과 쪽 전공을 하고 있는데 AP 케미스트리도 11형제 수업을 들을 거면 저는 적극 권하고 싶어요.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로컬 테스트도 충분히 통과할 수도 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거의 저희가 이쪽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좀 다 알려준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처음 듣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이걸 설명을 들어도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어떻게 무슨 방법대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주 클리어하게 시험 등록 수업부터 시험 준비 병목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장 깔끔하죠, 그게.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꽤 많이 수업도 해보고 로컬 테스트 통과시켜 봐서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이게 요즘은 좀 어머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원을 보내면서 안 믿는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와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다 여쭤보고,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원장님 지금 케미스트리 한다고 해가지고 케미스트리 쪽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모든 부분 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케미스트리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외에도 당연히 미국 대학 입시에 관련한 정보는 저희가 다 갖고 있고 심지어 많이들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저희한테 그냥 여쭤보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희가 뭐 바이올로지나 아니면은 뭐 수학이나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뭐 미국 입시 관련한 또 다른 정보들을 좀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